누군가는 상처를 남기고 떠나고 누군가는 그 상처 속에 평생을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 그리고 끝내 외면당한 용서. 이제야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가장 나약했던 순간에 가장 잔인한 얼굴로. 이른 아침에 부드러운 햇살이 병실 안을 은은하게 비추며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새 여인을 감쌌다. 한때 건장하고 건강했던 그 남자는 이제 암으로 쇠약해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4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작고 단정한 여성이 그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감싸 안았고 어깨까지 오는 곱슬머리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절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은 그녀를 닮은 모습이었고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침대 맞은편에는 키가 크고 단아한 여성이 서 있었고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으며 남자와 매우 닮은 인상이었다. 그녀는 다정한 손길로 아버지의 민머리를 조용히 닦아주었다. 그때 조용하던 분위기를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깨뜨렸다. 키가 큰 남자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금발의 여성에게 속삭였다. 누나, 깨어 계셔? 지금은 아니야, 지훈아.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잠깐씩만 깨어 계시고 진통제 때문에 대부분은 주무셔. 지우는 나이가 더 있는 여성 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이모,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문을 열고 비켜섰고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은발이 섞인 긴 머리를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그녀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젊은 여성들조차 부러워할 몸매를 지니고 있었다. 지연아, 그녀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혜진 씨, 들어오세요.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고 지연과 잠시 시선을 나눈 뒤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엄마. 고맙다. 서연아, 그 후병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두가 감정을 조심스럽게 숨긴 채 무언의 체스 게임을 하듯 침대 주변을 둘러싸고 자리를 조율했다. 한 사람이 다가가면 다른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러나며 각자의 마음속 경계를 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마침내 자리가 정리되었다. 혜진은 지연과 그녀의 딸 민정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서연은 병실 구석으로 물러났고 지훈도 반대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와주게 해줘서 고마워.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이 진우 씨가 남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신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꼭 한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침 햇살은 병실을 조용히 감싸며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남자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한때 건장하던 그는 이제 투병 끝에 말라버린 몸을 침대에 맡긴 채 새 여인의 침묵 속 지킴을 받고 있었다. 서지연은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진우의 뜻이었다고. 그는 다시는 병문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니 그 전에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 순간 그가 신음을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10년 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눈빛이 병상 너머로 마주하고 있었다. 윤혜진은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는 지연을 찾았고 지연은 바로 옆에 있다고 속삭이며 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진우는 방 안을 둘러보며 우리가 오늘 다 모였다는 듯 작게 웃었다. 이윽고 그는 혜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고. 자신은 자꾸 잠이 드니까 지금이 좋겠다고 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전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작별을 했지만 죽음 앞에서 남겨진 말들을 덜어내야만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고. 그녀는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도 담담했다. 용서해. 짧은 한마디. 혜진은 놀랐다.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말인가? 진우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고. 그리고 그 곁엔 지연이 있었다고. 이윽고 그는 진통제 버튼을 눌렀고 호흡은 느려지며 얼굴이 고요해졌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잠들었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당분간 깨어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 쉽게 용서를 줄 거라 기대하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윤혜진의 얼굴에는 뜻밖의 평온함이 스며 있었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고. 그저 그가 용서했다고 말해준 그 순간을 상상만 해왔을 뿐이었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지연 덕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억지로 진우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도 자신이 진우를 잃은 뒤에 그 곁에 지연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고. 그러자 방 한켠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사랑을 잃은 게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었다. 엄마가 그 사랑을 내던진 거죠. 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그 말이 사실임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요.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헛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렸다. 마치 쓴 약이라도 삼킨 듯한 표정이었다. 후회란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온전히 내 잘못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혜진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그 시기에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을 가로막았다. 그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다만 그때 내 사고는 너무도 왜곡되어 있었고 당신이나 지훈이는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었는지 다 몰랐을 거예요. 당신 아버지는 그가 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시엔 두 사람 다 이미 집을 떠났고 나는 내가 더 미움받을까 봐 말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난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했던 행동을 미워하는 거지. 하지만 그 상처를 아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아빠에게도 지훈이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그 모든 고통은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작은 목소리로 떨리며 말했다. 당시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땐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의 대답은 없었다. 그 말이 늦게 들려오는 것처럼 공기 중에만 오래 맴돌았다. 지우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지만 실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아버지를 배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 그에게 가족은 전부였다고.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것도, 자신의 행동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것도. 하지만 당시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 이미 불륜의 수렁에 빠졌을 때 비로소 그 모든 게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시절, 사람들은 그녀에게 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저 궁색한 변명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0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스스로에게 훨씬 더 정직해졌다. 그 순간만큼은 서연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고, 다만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는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을 얕보이게 만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겉보기에 얕고 이기적인 인간처럼 보일 것이라는 것도 그저 여러 가지가 겹쳐진 결과였다. 정신없는 와중에 그 기회를 어리석게 받아들이고 말았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끊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그동안에도 유혹이 많았을 거라고. 혜진은 힘없이 웃었다. 그녀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진우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 6개월짜리 대형 계약을 수락했고 그로 인해 다시 출장을 다니게 되었다. 그들은 상의했고 그녀도 괜찮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닥치자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쓸쓸했다. 과거엔 아이들이 집에 있었기에 외롭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이들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무렵 직장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름은 도윤이었다. 그녀는 그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그 젊음과 야망이 뒤섞인 존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은 너무도 짜릿했다. 서연은 다시 한번 비웃듯 코웃음을 쳤고 지훈의 표정은 더 깊은 실망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들리는 이들에게는 황당하고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자신은 이기적이고 자만했으며 그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 모든 건 남편의 잘못이나 부족함 때문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선택, 자신의 무너짐 때문이었다. 모든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조차 진우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보다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내 욕망과 결핍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했고 결혼 서약은 스스로의 불행을 핑계로 무너뜨렸다. 그 기간은 단 4개월이었지만 이미 모든 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신을 차리고 관계를 정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감추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적어도 진우만큼은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다. 그가 알게 된다면 결혼은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그런데도 왜 말했느냐고 지우는 조용히 물었다. 그저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거냐고. 아니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물론 죄책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컸고 진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계약이 끝난 후 두 사람의 사이엔 날선 긴장감이 흘렀고 그녀는 언젠가는 모든 걸 고백해야 할 거란 걸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고백을 이끌어낸 건 그녀가 아니었다. 그건 운명이었다. 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최도윤과의 관계를 끝낼 때 딱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했다. 진우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엮이지 말 것. 예전에 회사 간의 프로젝트로 몇 번 엮인 적이 있었기에 혹시라도 그 둘이 다시 일하게 되는 상황만은 피하고 싶었다. 도윤은 그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가 그것을 이용해 진우를 깎아내리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그를 배신한 내가 그를 존중받게 만들고 싶어 했다니 스스로도 우스웠다.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말로 다하지 못할 감정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혜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윤은 그녀의 요청에 동의했다. 모든 것이 잘 지나갈 거라 믿었다. 그저 죄책감을 견디며 과거를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 대형 정부 계약이 눈앞에 들어왔다. 수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계약을 따내면 도윤이 팀장을 맡게 될 것이고 진우의 회사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가장 두려웠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프로젝트 책임 엔지니어로 진우가 공식 발표되었고 그는 당연히 최도윤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를 떠올리며 떨렸다. 그녀는 도윤을 찾아가 약속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했다. 한 발짝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는 아마도 그녀가 정말로 모든 것을 폭로할 거라곤 믿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혜진은 말을 멈추었고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기억을 꺼내는 일조차 고통스러워 보였다. 진우는 그녀의 고백을 예상했던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없이 앉아 들으며 질문을 던졌고 모든 걸 정리하는 듯한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뺨을 따라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다음 날 그는 프로젝트에서 물러났다. 그게 회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혹은 곧 몰아칠 폭풍을 감지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 직후 상황은 급변했다. 진우가 빠지면서 팀 전체에 큰 충격이 닥쳤고 양쪽 회사가 모두 사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혜진과 도윤의 관계는 곧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로 다가왔다. 예상대로 도윤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진우의 회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
회사 측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 지분을 진우 측에 더 많이 배정했고 그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다. 혜진은 믿기 힘들 만큼 모든 것이 그에겐 좋은 방향으로 풀려갔다고 말했다. 그럼 엄마는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나와 도윤은 결국 다 잃었어. 도윤의 장인은 분노했고 그의 영향력을 이용해 둘의 커리어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도윤은 몇 년간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프로젝트에 계속 파견되었고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아내와 이혼했다.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가 지방 소도시에서 보험 영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실제로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형식적인 승진만 받았을 뿐이었다. 빚도 잘 들어오지 않는 외진 사무실로 밀려났고 월급은 나쁘지 않지만 커리어는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 그녀는 말을 멈추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고백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표정을 살폈지만 민정의 얼굴에는 답답함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아빠가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며 참기 어려운 듯했다. 지연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대부분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혜진을 머뭇거리게 만든 건 서연과 지훈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눈에 담긴 상처와 실망감은 차마 마주하기 어려울 만큼 깊었다. 혜진은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다. 직장에서 힘들었던 것보다 집에서 마주한 현실이 훨씬 더 참담했다. 눈앞에서 무너져가는 결혼 생활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목소리를 낮췄다. 진우는 이혼 서류를 낸 후에도 몇 번 말을 걸어왔다. 그녀는 반복해서 사과했고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진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남겼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이었다면 왜 도윤의 침대에 가 있었던 거지? 그 말은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그가 분노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상처는 컸다. 혜진은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이유를 물었고 자신은 변명밖에 내놓을 수 없었다. 그 후로 그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분노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자신에게도 그리고 아무것도 지켜내려 하지 않은 진우에게도 화가 났다. 제발요, 엄마. 서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만약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다면 엄마는 과연 용서하고 결혼을 지키려 했을까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입가에는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그럴 리 없지. 딸아, 그게 반대 상황이었더라면 나는 훨씬 더 잔인했을 거야. 너희 아빠를 무너뜨리려고 애썼겠지. 그는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 말이야. 서연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지훈이 먼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엄마, 나는 단지 실망했다고 했을 뿐이야. 아빠가 그렇게 반응한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에게 뭐라 탓할 수는 없지. 그저 화가 났던 건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걸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내 무력감 때문이었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뿐이었고 그는 선택하지 않았지.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내 삶을 지옥처럼 만들고 싶었다면 오히려 나를 받아들였을 거야. 방 안에서 몇몇이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서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엄마는 정말 말은 잘하시죠. 그게 내 의도가 아니야. 혜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지훈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진심은 뭐였어요, 엄마? 혜진은 눈물을 닦은 뒤 낮게 말했다. 너희 아빠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굴욕이라도 감수했을 거야. 심지어 사람들이 비웃는 저급한 존재로 여긴다 해도 다시 그 사람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했을 거야. 그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눈물 속에서도 나는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의 사랑이 꺼지는 그 찰나, 우리의 결혼도 끝이 났다. 그건 너무도 분명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다. 그는 이제 나아가야 했다고, 우리 모두가 그랬다고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하지만 그녀는 덧붙였다.
아이들이 곁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다고 그녀는 감사했다. 그들이 분노하고 실망해도 결코 그녀를 완전히 등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에 만약 그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면 자신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진우가 아이들에게 그녀를 헐뜯지 않았다는 것, 그것에도 감사했다. 지우는 말했다.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절대 아이들을 무기로 삼지 않을 거라고. 혜진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의 본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한 미소를 지으며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고백했다. 그녀는 1년 넘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다시 진우의 마음이 돌아오길 간절히 빌었다고. 그녀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싶었다. 그러다 서연에게 들었다. 진우가 지연과 교제 중이라는 소식을.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기도는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후로야 그녀도 비로소 마음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도해보려 했다. 혜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연을 향해 아련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우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모든 남자들을 비교하게 되었고 그 비교는 항상 금세 관계를 끝내버렸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만이 가지는 친밀감이 있다. 말 없이도 서로의 손길이 필요할 때를 알아채는 그런 연결, 그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감정이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자신의 얼굴에 남은 후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런 깊은 친밀함을 다시 갈망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걸 다시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은 더 잔인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모른다거나 더 이상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그 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녀는 스스로 그 원인을 알고 있었다. 몇몇 관계는 가능성도 있었고 심지어 2번의 청혼도 받았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왜냐고 묻자 지연은 염려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간단한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아직도 진우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엄마.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날카롭게 말했다. 그녀는 바로 반격했다. 눈빛에 분노가 잠시 스쳤다. 지금 와서 너한테 그런 감정을 부정당하고 싶진 않아. 나는 내가 느낀 걸 알고 있어.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에게 수천 번 되뇌었던 말보다 더 가혹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너희 아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물론 이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내가 저지른 일의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겠지. 그럼에도 이제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어느 부분에선 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기분이 들어. 서연아.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혜진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알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진우 씨의 사랑은 이제 당신의 것이라는 걸. 그래서 더 질투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제가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진우를 잊지 못해서 그 청혼들을 거절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마음을 꺼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를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그 질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 이후 만난 사람들과의 감정은 항상 진우와 비교당하고 있었어요. 늘 어딘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진우에게조차 충실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 남자들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공평한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게 그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 말에 지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안타깝네요. 혜진 씨,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다니.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눈가엔 안개처럼 맺힌 물기가 번졌다.
진우 씨가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겠어요. 지연 씨, 당신은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금은 불편한 표정이 스쳐갔다.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말아줘요. 저도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요. 그녀는 조용히 민정을 바라보았다. 진우와 관련된 일도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 민정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다. 지연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부끄러운 건 맞아. 혜진 씨가 용기 내서 자신의 후회를 나눠줬으니 나도 따라야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레 표현을 골랐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진우와 교제한 지 몇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린 서로 강하게 끌리고 있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었어요. 그 말에 민정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말했다. 그 단계라면 그거 말이죠. 서연이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진짜로 그거 하진 않았다는 거네. 민정이 키득이며 덧붙였다. 어른들끼리 뭘 했네. 만에.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얘들아 그만 좀 해라. 민정은 장난기 어린 얼굴로 계속 웃었다. 에이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엄마 얼굴 빨개졌어. 그 누구도 내가 스스로에게 수천 번 되뇌었던 말보다 더 가혹한 말을 할 수는 없을 거야. 나는 너희 아빠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물론 이 말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잘 알아. 하지만 이건 진실이야. 내가 저지른 일의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가야겠지. 그럼에도 이제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어느 부분에선 나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는 기분이 들어. 서연아, 그때 지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아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까요. 혜진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지연 씨, 알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진우 씨의 사랑은 이제 당신의 것이란 걸. 그래서 더 질투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제가 선택한 결과라는 걸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진우를 잊지 못해서 그 청혼들을 거절했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마음을 꺼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요. 그를 정말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런 배신을 할 수 있었을까? 아직도 그 질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일까요? 그 이후 만난 사람들과의 감정은 항상 진우와 비교당하고 있었어요. 늘 어딘가 부족했어요. 그리고 진우에게조차 충실하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충실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 남자들을 정말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공평한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게 그들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 말에 지연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안타깝네요. 혜진 씨, 그런 시간을 겪고 있었다니. 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눈가엔 안개처럼 맺힌 물기가 번졌다. 진우 씨가 왜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겠어요. 지연 씨, 당신은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금은 불편한 표정이 스쳐갔다.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말아줘요. 저도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결혼에 대해서요. 그녀는 조용히 민정을 바라보았다. 진우와 관련된 일도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 민정이 놀란 목소리로 불렀다. 지연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야. 하지만 부끄러운 건 맞아. 혜진 씨가 용기 내서 자신의 후회를 나눠줬으니 나도 따라야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조심스레 표현을 골랐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진우와 교제한 지 몇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우린 서로 강하게 끌리고 있었지만 아직 그 단계까진 가지 않았었어요. 그 말에 민정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로 말했다. 그 단계라면 그거 말이죠. 서연이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진짜로 그거 하진 않았다는 거네. 민정이 키득이며 덧붙였다. 어른들끼리 뭘 했네. 만에.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얘들아, 그만 좀 해라. 민정은 장난기 어린 얼굴로 계속 웃었다. 에이,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엄마 얼굴 빨개졌어. 혜진은 민정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보며 피식 웃었다. 지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왜 그래? 민정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아니에요. 물론 아빠가 엄마를 원한 건 그 이상이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나쁘진 않았겠죠?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정이 무엇을 암시하는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민정도슨, 그만 좀 굴어. 지연은 얼굴이 붉게 물들며 외쳤고 입가에는 수줍은 웃음이 스며들었다. 지훈, 서연, 민정 모두 지연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희 아빠의 사랑은 그 이상이었어. 지연은 여전히 얼굴이 붉었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는 병에 걸린 이후에도 늘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내가 평생 바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였어. 지난 8년간 그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 그 말을 들은 혜진의 미소는 조금씩 사라졌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진우가 나와 다시 시작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했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나눈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서연은 팔짱을 끼며 약간의 비꼼 섞인 어조로 말했다. 이제 가족 고백 타임이 된 것 같으니까 말할게요. 그건 아마 저였을 거예요. 아빠랑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지연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다.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었는지 몰랐네. 서연은 민정과 눈을 맞추고는 조용히 지연을 향해 말했다. 생각보다 훨씬 더요. 아빠는 그때 정말 고민 중이었어요. 과거에 머무를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를요. 지연 씨와 사랑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곧 청혼하게 될 거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엄마에 대한 감정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는 말했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에게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서연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건지 물었어요. 그는 예전엔 순수한 사랑이었지만 지금은 사랑과 증오, 쓰라림과 분노, 그리고 피로가 뒤엉킨 감정이라고 했어요.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엄마와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지연 씨와 새롭게 출발할지를 정해야 했죠. 나는 지연 씨 쪽으로 아빠를 밀었어요. 엄마를 미워하진 않았지만 엄마의 외도로 인해 아빠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지켜봤거든요. 겉보기엔 강했지만 속은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그 여름 외도 이후 나는 아빠와 함께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가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걸 들었어요. 그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방문 앞에 조용히 앉아 그의 흐느낌을 들었고 같이 울었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몰랐어요. 상처를 줬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깊은 고통이 있었을 줄은. 서연은 담담히 대답했다. 아빠는 엄마가 그걸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상처받았는지 엄마가 아는 것조차 그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를 그렇게까지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혜진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오직 내 욕망만 생각했고 그를 파괴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엄마.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도가 어땠든 결과는 같아요. 아빠는 선택해야 했어요. 외도한 아내와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자신을 사랑하고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지. 나는 지연 쪽으로 밀었어요. 엄마와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고 그 과정을 아빠가 다시 겪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그 선택을 밀어붙인 걸 약간은 후회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엄마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행복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과거를 붙잡는 것보다 지연 씨와 함께하는 게 더 행복할 거라 확신했어요. 지연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 큐피드 역할을 한 줄은 몰랐네. 혼내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민정이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끼어들었다. 사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너도 공범이었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저 대학 1학년 때 서연 언니한테 과외 받았잖아요. 그때 언니랑 금방 친해졌어요. 집에도 자주 놀러 갔는데 언니가 지연 씨를 볼 때마다
은근히 시선이 머무는 걸 눈치챘어요. 물어봤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랑 지연 씨는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지연 씨가 혼자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언니 말에 동의하게 됐죠. 지훈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결국 너희 둘이 공부만 한 건 아니었구나. 민정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우리만의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랑 아빠 사이에 뭔가 감정이 있는지 보기로 했죠. 사실 그 전에 저랑 지훈 오빠는 몇 번 데이트한 적 있었는데 그걸 핑계 삼아 주말에 집으로 엄마를 초대했어요. 엄마랑 지연 씨를 같이 부른 건 표면적으로는 제가 지훈 오빠한테 빠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지만 민정은 지훈을 보며 살짝 미안한 눈빛을 보냈다. 미안해요, 오빠. 내가 우리 사이에 대해 실제보다 더 진지한 것처럼 굴었던 거,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분명히 끌림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진 않았지. 지훈이 이해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뭔가 어긋나 있다는 걸 느꼈어. 내가 널 좋아하는 감정이 내가 나를 대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너랑 아빠가 대화하는 걸 보곤 더 헷갈렸어. 남자 입장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 아빠한테 더 마음을 주는 걸 보면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너랑 엄마가 다시 집에 왔을 때 그제야 좀 알겠더라. 처음엔 혹시 아빠에게 집착하는 타입인가 싶었거든.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쩌면 진짜 그런 면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19살이 엄마가 재혼한다고 성을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진우 씨, 아니 아빠는 내가 겪어온 어떤 사람보다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지우는 민정과 지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그래, 너랑 엄마를 보고 또 아빠가 너희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했어. 그렇게 환하게 웃는 아빠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 방 안은 추억과 후회의 교차 속에서 따뜻하면서도 아릿한 미소로 가득 찼다. 잠시 후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들 고백하는 분위기니까 이번엔 내 차례인 것 같네.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들이 쏟아졌다. 지훈은 일부러 과장되게 헛기침을 했다. 다들 다음 주 신문 보게 되면 좀 놀랄 수도 있을 거야. 그거 사실이야. 나 사실 잃어버린 K아이돌 멤버야. 그리고 김준호랑 약혼했지. 뭐야? 아, 이름 바꿨어. 김주리. 서연은 코수음을 터뜨렸고 방 안은 폭소로 물들었다. 역시 아빠 닮았어. 혜진과 지연이 동시에 말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 웃었다. 지우는 넓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죠. 웃음은 점차 잦아들었고 분위기는 다시 잔잔하고 진중해졌다. 혜진은 우아하게 일어서며 작고 아련한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나아가려는 제게 오늘은 정말 큰 걸음이었어요. 그런 자리를 허락해줘서 감사해요. 지연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혜진 씨,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요. 진우 씨가 먼저 결정했고 저희 둘 다 이 만남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저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을 상처에서 항상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속삭이듯 말했다. 나도 그 정도로 누군가에게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에게 시선을 맞췄다. 지훈아, 호텔로 좀 데려다 줄래?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혜진은 병상에 누운 진우의 연약한 모습을 길게 천천히 바라보았다. 지연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지연 씨와 민정이도 마찬가지예요. 지연은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꼭 전할게요. 혜진 씨, 그리고 고마워요. 혜진과 지훈이 방을 나서자 무겁고 조용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엔 조용한 마무리의 기운도 감돌았다.
혜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걸음엔 마지막이라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들이 무너져 내렸다. 조용한 흐느낌과 함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2주 반 뒤 강도윤는 향년 53세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그의 묘 앞에서 열린 추도식은 슬프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였다. 지연은 민정과 서연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 중 논란이도 있었다. 혜진 역시 앞줄에 자리했다. 서연과 지훈 사이였다. 추도식이 끝난 후 지인들은 조의를 표하고 유족만 남겨진 채 조용한 작별이 이어졌다. 장례 차량 옆 진우의 세 자녀는 나란히 서 있었다. 지연 씨, 서연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감사와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정말 고마워요. 이혼 후 아빠가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연 씨와 민정 덕분에 아빠는 다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어요. 두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셨죠. 지연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절대 잊지 마요. 아버지는 당신과 지훈이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혼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우리 둘은 이미 집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혼은 여전히 충격이었어요. 아빠가 상처받는 걸 보며 옆에 있어주고 싶었지만 항상 함께할 순 없었죠. 그래서 지연 씨와 함께여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훈은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덧붙였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엄마에게 보여준 배려에도 감사드려요. 사랑은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뒤로서 알게 된다. 뒤늦은 용서와 눈물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흐르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기억 안에서 더 단단해진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에도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마음인지도 모른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